안녕하십니까. 반영TV의 반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박정희에 대해서 그가 중화학공업에 도전한 수많은 신생국들의 영웅호걸이 있지만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에 도전했고 중화공업의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수많은 신생국들이 영웅호걸들이 못한 것을 박정희는 했다. 그것이 박정희 공의 70%가 넘어간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갖다가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갖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갖다 전체적으로 넘어간다는 건 그거는 꿈에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특정 부분에서 미국을 넘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갖다 올렸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미국을 넘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미국을 넘어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미국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류 문명의 주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몽상주의자 아니냐, 망상에 사로잡힌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갖다가 얘기할 것이고 설계도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갖다 들어보시고 그 설계도가 쓸만하시면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박정희에 대해서 그런 말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중화학공업에 도전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도 도전을 안 했어요. 그 어떤 신생국도 도전을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중화학공업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소련,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기타 등등 엄청난 강대국들이 중화학공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들하고 투쟁하면서 중화학공업에서 무엇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이성적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박정희는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중화학공업에 도전했고 중화학공업의 초석을 다졌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설계하고 그 초석을 만든 사람.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길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 기업을 넘어갈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전에 누누이 말씀을 올렸지만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10대 직원을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을 갖다 올렸죠. 기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제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한테 너무 편한 기업이니까 삼성전자의 예를 갖다 들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기술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기술을 빼면 남는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갖다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애플을 평가할 때 애플의 기술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맨날 언론에 나오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배하고 있는 초인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은 초인류 기술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술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 창의력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 창의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개념을 갖다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의한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인간 창의력의 집합체가 바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기업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특정 기업이 넘어가게 되면 그 기업은 미국 기업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디램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디램 부분입니다. 미국에도 디램 기업이 있죠. 그러나 제일 기업은 삼성, 그 다음에 2위는 그 하이닉스, 그 다음에 3위가 미국 기업입니다. 기술에서 우위를 갖다 점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 기업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기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술이란 인간 창의력의 집합체다. 자, 그래서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10대 직원의 채용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10대 직원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 기업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갖다 드리고자 합니다. 10대 기업이 그 기업에 10대 기업이 아니고요. 10대 직원이 그 기업에 무엇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이 그때 가장 왕성하고 가장 창의력이고 가장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는 결혼도 안 해요. 술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기타 등등 뭐 개인적인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18살에 사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으로 따지게 되면 그냥 백색의 도화지 같아요. 그리고 너무 순수해요. 그런 순수함과 백색의 도화지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인간의 창의력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창의력이 극대화되는 그 시점이 바로 기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인류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은 뭡니까? 인간의 창의력이 계속 축적이 돼요. 축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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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되는 그 단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전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적된 기술을 갖다 습득할 수 있는 그 사원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빨리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창의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기업보다 10년을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이고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이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미국 기업을 갖다가 전체는 못 넘어가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이 10대 직원이 그 기업에게 10대 직원의 창의력이 그 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은 인간 창의력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의력은 계속 축적이 돼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인간 창의력이 계속 축적됩니다. 100년 전의 창의력, 그리고 10년 전의 창의력, 지금의 창의력, 그리고 앞으로의 창의력이 계속 축적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대 직원이 인간의 창의력의 측면에서는 그 어떤 직원들보다도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 10대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창의력 측면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우월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월성이 그 기업을 갖다가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갖다 연결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